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몇 월 달에 연애를 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상반기 연애의 흐름, 3월, 4월, 5월, 6월의 연애 운, 하반기 연애의 흐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의 연애 운, 빠른 시일 내에 연애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 카드를 보고 뽑지 못하시는 분들은 스톤을 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드 선택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반기 연애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가 들어서기 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쯤에는요, 정말 이쁜 연애를 하셨을 수도 있고, 날 정말 좋아하는 썸남 썸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가 이제 들어오면서 헤어지거나 아니면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나 내가 원래 연애를 쭉 해오던 사람인데 갑자기 연애가 뚝 끊겼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쭉 갈 운세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상반기의 연애운 3, 4, 5, 6월 달의 연애운은 썩 좋지 않다는 거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3월 달에 뭐 한두 명 정도한테 내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연애로 발전되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 부분이, 상대방은 이 부분이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3월 달에 연애는 좀 힘들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4월 달은 볼 것도 없고요. 5월 달과 6월 달에 약간 소개팅이 좀 들어온다거나 썸을 탄다거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에이스 카드 1번 카드예요. 1번은요, 시작을 의미해요. 새싹이 푸르푸르 피어나죠. 즉 연애를 하기 정말 최초의 단계, 소개팅을 받거나 아니면 술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거나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애까지 넘어가는 그런 운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은 상반기엔 크게 뭐 연애를 확실하게 합니다 라는 타로 카드 리딩은 없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상반기에 알았던 사람과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 말고도 나한테 관심을 가진 이성이 2명, 3명 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꽉 차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나는 그 사람들을 약간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간본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률이 높은 건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에 연애운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때쯤이면 사실 2024년도를 들어가기 전이죠. 그래서 2024년도 초 연애운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12월 달이 가장 운이 좋고요. 10일, 19, 8월 달에는 그닥 연애운이 없어요.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좋은 사람이 다가올 수는 있으나 내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고 그 사람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나서 나 이 사람 별로야 하면서 깔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연애가 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나마 12월 달 말고 조금 빠를 때가 7월 달인데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같은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과 설레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으세요? 보통 설레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걸 더 선호하실 겁니다.
근데 설레는 사람과 연애가 아닌 정말 친구 같고 정말 가족 같은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마 설렘은 많이 부족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안 사람이지만 뭐 빠르게 친해져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을 느끼는 그런 사람과 연애 성공 확률이 있으나 아마 그때쯤 가면은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해도 되는 걸까? 난 이 사람이 편한데 만약에 고백을 했다가 까이면 어떡해? 사귀었다 헤어지면 어떡해? 이런 고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연애 확률이 높은 시기는 12월 달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12월 달까지 못 기다려요. 빨리 연애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연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봤더니 지속적으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요. 꼭 붙잡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 결혼식 아니면은 이성과의 술자리, 새로운 남사친이 온다는 어떤 자리에 꼭 참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내가 이 사람도 거들었다 봤다가 저 사람도 거들어 봤다가 그러니까 썸 탈 때는 사실 양다이가 아니라 이 사람도 만났다 저 사람도 만났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행위를 계속 하라고 해주고 있어요. 이쪽도 한 달이 걸쳤다가 저쪽도 한 달이 걸쳤다가 지속적으로 이성과의 교류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어쩌면 상반기 때 연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1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은 링크 댓글에 달아두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반기 연애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나한테 이성이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끈끈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까지 발전하기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성이 있음에도 조금 외로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가장 연애 운이 좋을 때는 4월 달입니다. 이 벚꽃이 막 피고 굉장히 따뜻할 때 정말 좋은 연애 운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때 만나는 사람과 어쩌면은 상반기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가장 높은 확률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와 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뭐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은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갑이 되는 관계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필 때 조금 더 오래 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갑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연애는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마 7월 달은 조금 힘들 거고요. 8, 9, 10, 11, 12 다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반전으로 내가 그동안 갑인 연애를 해왔다면 약간 내가 을의 연애를 해왔다면 갑의 연애를 하고 내가 그동안 연하를 만났다면 연상을 만나고 연상을 만나왔다면 연하를 만나는 조금 내가 원래 고수하던 연애의 방식에서 조금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반기는 연애 운은 좋으나 정말 진득하게 만날 사람을 만나기는 상반기나 하반기나 생각보다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연애를 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사실 타로 카드가 이야기해주길 지금 그냥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다가올 거니까 다가오는 사람들을 잘 컨트롤하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걸 사리분별을 잘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이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이 아프지 않게 행복하게 연애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은 누군가한테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요, 다가온 사람을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이고 있는 이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을 댓글에 링크에 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은요, 조금 멀지 않은 과거에, 전 연인이겠죠. 가슴 아픈 이별을 했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잊지 못하는 이별이 내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고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치유해줄 만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정말 나의 어떤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잘 컨트롤 해주고요. 어떤 내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굳이 우울증 약을 먹어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요, 연애운이 크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 9, 10, 11, 12 다 연애운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나의 욕심, 즉 나의 이상형을 이것도 적용하고 저것도 적용해도요, 나한테 소개를 해주는 주선자 또는 술자리에서 이성을 불러주는 제3자가 나의 이상형과 딱 맞는 그런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나는요, 정말 이쁘게 연애를 해나갈 수 있는 하반기에 연애운이 들어옵니다. 근데 연애운이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쭉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도 만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도 만나도 되고, 저 사람도 만났다가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만나도 되고, 그래도 내 이상형과 어느 정도 부합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은 연애를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지면은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상반기에 연애를 했어요. 근데 그 연애가 정말 힘들고 아픈데도 내가 어떻게든 간에 예를 들어서 타로 카드에 적중률을 빗나가게 하기 위해서 진짜 억지로 연애를 해나가가지고 하반기 통을 날려버리잖아요? 그럼 정말 좋은 사람 놓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나의 이상형에 부합한 사람을 놓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반기 좋은 사람 나타나면은 연애를 해도 괜찮습니다. 해도 괜찮은데, 굳이 내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클럽을 간다거나 감성주점을 간다거나 밤사를 간다거나 그런 걸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가 지금 내가 빠르게 연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튕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빠르게 연애를 하고 싶은데 튕기면은 빠르게 연애할 수 있겠어요? 사랑을 줘야지. 지금 타로 카드가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굳이 빠르게 연애할 필요 없다. 나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금의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사람이 좋은 감정을 표현을 해도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튕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야만 정말 좋은 사람 나타났을 때 내 옆자리가 비어있어서 그 좋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3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리딩 신청을 댓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번 연도 연애운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연애운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많은 카드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도 하반기도 연애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나한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날파리 꼬인다고 하죠. 정말 실속 있고 괜찮은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나마 상반기에서 조금 연애운이 있다 하는 시기가 6월달입니다. 그런데 6월달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요, 바다죠. 바다 위에 왕좌라는 겁니다. 파도 한번 높게 치면은요,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뭔가 깊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 사람은 뭔가 힘든 일이 하나 생기면은요, 나부터 버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그렇게 뭐 깊은 관계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자꾸 나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찐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엔 없지만 나를 짝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즉 외모가 조금 못났거나 나의 이상형에 좀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나의 이상형에 부합하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과 연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나를 짝사랑한대요. 그럼 내가 짝사랑하는 거 어떻게 눈치챕니까?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정말 나를 좋아하고 오래갈 사람하고 연애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진짜 연애운이 없습니다. 연애운이 없고요. 그나마 8월 달에 뭐 연애운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 연애를 할 수 있는데, 연애를 하면서도 외롭대요. 그 말은 즉슨 나한테 신경을 많이 안 써주고 내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로 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냐? 지금은요, 누군가를 다가와 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요, 내가 다가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약에 2명, 3명이에요. 다 다가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2명, 3명한테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 괜찮겠다, 이 사람 그래도 안 변한다 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은 먼저 다가가되 한 명한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닌,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괜찮겠다 싶은 사람한테 다 다가가면서 그 중에도 가장 괜찮은 사람을 겟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연애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물론 하반기에 또 바뀔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게 타로이기 때문에 좀 변할 수는 있으나 현재 상에서는 쉽게 연애하기가 조금 힘들겠다라고 보이고 있는 4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4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리딩 신청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받고 있고,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은요, 조금 스펙타클한 롤러코스터 같은 일이 펼쳐질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은 정말 좋은 사람을, 정말 괜찮다 싶은 사람을 상반기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 연애운 되게 좋은 것 같죠? 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과 나를 많이 아껴주는 사람을 많이 고민하고 썸을 타고 긴 시간 동안 썸을 타면서 정말 좋은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나도 노력하고 상대방도 노력하는 그러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4월은 패스하고 5월달에는요, 펜타클의 왕과 감정을 뜻하고 있는 황금잔의 여왕 카드가 떴습니다. 즉 5월달, 6월달 연애 운이 굉장히 큽니다. 아주 좋아요. 5월달 같은 경우는 내가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약간 대단한 일이다, 우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내가 일 때문에 못 만나거나 그런 걸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6월달 같은 경우는 약간 여성스러운, 약간 좀 배려심이 넘치는, 약간 좀 섬세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5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이 상반기에 어떤 사람을 골라 만나도 괜찮겠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상반기에 만나는 사람과 헤어질 운이 좀 있습니다.
헤어질 운이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힘들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5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이 상반기에 만난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를 또 좋아해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7월 달에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늘이 점지해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는 재회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 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다시 한번 7월 달에 오는데 놓쳐도 괜찮아요. 8월 달에 또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9월 달은 패스하고요. 자,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좀 연하 또는 나를 좋아하긴 하나 약간 애기 같은 그런 사람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애기들이 엄마 없으면 울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왜 나 안 만나줘? 왜 오늘 바빠? 오늘 그 뭐 회식 빠지면 안 돼? 그런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 나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 순수한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세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상반기도 하반기에도 연애운이 정말 좋은데 상반기에 만나는 사람과는 깨져서 내가 정말 많이 힘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운명의 생대는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7, 8월 달에 쇼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 6, 7, 8이 정말 연애운이 엄청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때 연애를 확실하게 해야만 우리 5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이 여름에 휴가를 혼자 가거나 겨울에 옆구리가 안 시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로 카드가 이야기해주는 거는요. 나의 모든 것을 이성한테 보여줄 필요 없다. 약간 좀 비밀을 지키고요. 정말 모든 거를 다 퍼줄 수 있는 정말 내 사람이다라고 확신이 들 때 정말 빨개벗었죠. 다 보여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 내 사람이다 싶은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줘도 되는데 썸 탈 때 또는 알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을 알려주지 말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야만 정말 찐 사랑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5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리딩 신청을 댓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